전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증가해 2차 팬데믹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집단 감염세 제한 지침이 발동된 첫 주말 동안 60건 이상이 적발됐습니다. 에이미 코니 버렛의 연방대법원 지명에 대한 상원법사위원회 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경찰도로 사칭해 서로 미비자 체포 작전을 펼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환입니다. 10월 12일 KBTV 뉴스 9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 2차 팬데믹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일일 확진자가 나흘 연속으로 5만 명을 넘어 재확산의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어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33만 8,779명으로 하루 신규 감염자 수치로는 가장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앞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1일 존스 홉킨스 대학의 통계에 의하면 10일 미국 전역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5만 4,639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동안 618명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전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나흘 연속 5만 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9일 신규 감염자가 5만 7,420명을 기록해 큰 증가폭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의하면 이와 같은 코로나19 재확산은 커네티컷, 메릴랜드, 펜실베니아, 로드아일랜드 지역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2차 팬데믹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때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했던 뉴욕시도 최근 진정세를 보였지만 다시 증가하고 있고 확진자 입원율도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시는 지난 6월 이후 처음으로 일일 신규 감염자 평균치가 500명을 넘어서 퀸즈와 브루클린 일부 지역의 학교와 비필수 사업체들에 대해 폐쇄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8일 일리노이주에서는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일일 감염자가 3,000명을 넘어섰고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하루 2,400여 명이 발견돼 7월 이후 가장 많은 일일 감염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도 위스콘신주는 하루 3,000명 이상의 신규 감염자가 확인돼 팬데믹 사태 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워싱턴대 의과대학 보건계량분석연구소가 내년 2월 1일까지 코로나19 사망자를 39만 4,693명으로 추정했고 감염병 전문가 톰 프리든 박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25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뉴욕시 집단 감염 지역에 새 제한 지침이 발표된 후 첫 주말 동안 보건법을 위반한 60건 이상이 적발돼 총 1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일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집단 감염 지역의 제한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 핫스팟 지역의 집회 및 모임이 금지되며 모임을 가질 시 하루 최대 1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지침이 발동된 후 첫 주말 동안 60건 이상의 단체 등이 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됐으며 총 15만 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이 중 5곳은 종교 집단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와 같은 규정은 최소 2주 동안 적용되며 코로나19 감염률이 기본 수치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브루클린 시의회 후보였던 해럴드 해시 티슐러가 이끄는 수백 명의 유대인 시위대가 종교 모임 제한 사항에 반발하기 위해 지난 6일을 시작으로 격렬한 시위를 이어오던 중 7일 현장을 취재하러 나온 유대인 인사이더의 기자인 제이콥 콘블루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Over 100 people were like trying to gang on me, kicking me, pinching me, some threw objects on the back of my head. 그 후 티슐러는 폭행, 선동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수십 명의 티슐러 시위대는 물러서지 않고
티슐러의 체포에 항의하기 위해 콘블루 기자의 아파트 밖에 모여 또다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사회적 거리를 지키지 않고 집단 감염 우려의 행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에이미 코니 버럴스의 연방 대법원 지명에 대한 상원 법사위원 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공화당이 전체 상원 100석 가운데 53석을 차지하고 있어 내부 반대표가 나오지 않은 한 버럴 판사의 인준은 거의 확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53명의 공화당 원 중 51명이 찬성하고 반면 47명의 민주당 원들은 모두 그녀의 인준에 반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에이미 코니 베럿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에 대한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상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줄줄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강행됐습니다. 코니 베럿 판사는 평소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 낙태권에 반대하고 종교의 자유와 총기 소지 자유권을 강화하며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법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소속 상원 법사위원장은 베럿을 칭찬하며 오늘 청문회는 에이미 코니 베럿 판사를 대법원에 확정하기 위한 자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측에서는 베럿 판사의 지명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선거철을 활용한 권력 장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베럿 판사가 임명되면 11월 3일 선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선이 끝나고 일주일 뒤 연방대법원에 공화당 소속 검찰총장과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오바마 케어에 대한 재판이 예정돼 있는데 만약 베럿이 임명되어 이 재판의 심리를 맡게 된다면 오바마 케어가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달 초 발표된 CNN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인의 57%가 오바마 케어를 선호하고 있으며 그 수치는 2017년 대비 50%나 증가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61%는 대법원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법사위원장은 오는 22일 코니 베럿 판사에 대한 법사위 인준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법사위 인준투표가 통과되면 이달 말 상원 전체 인준투표가 실시됩니다. 한편 민주당원들은 베럿 판사가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 지명되는 것에 대해 양심적으로 스스로 철회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레이엄 법사위원장은 선거 직전이더라도 새로운 재판관을 확정하는 것에 대해 위헌적인 것은 없다며 옹호하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뉴욕시경으로 속여 서로 미비자 체포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가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최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0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시에서 최근 아이스 요원들이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NYPD 또는 마약 단속 반원 등으로 속여 체포 작전을 하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아이스는 NYPD 사칭하는 행동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지난 9일 전직 경관인 에릭 애덤스 브루클린 보로장이 최근 발생한 유사한 사례를 발표하면서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애덤스 보로장은 아이스 수사관들이 지난주 할렘 레스토랑 요리사이자 서류 미비자인 페르난도 로드리게스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뉴욕시 경찰로 신분을 속였다며 이와 같은 법률 위반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같이 신분을 속여 수사를 벌여온 아이스의 해당 수사관을 즉각 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또 아이스의 이와 같은 행동은 NYPD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아이스는 지난 1월에도 이민 단속 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NYPD에 뉴욕시 교정국에 수감 중인 이민자 4명에 대한 신상 정보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해 시 당국과 마찰을 빚은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변호사이자 코트라 뉴욕 무역관에서 일하고 있는 전후석 감독은 미주 한인사와 이들의 정체성을 조명하는 다큐 영화를 연출합니다. 정 감독은 이 영화는 한인 후보들을 따라다니며 그들이 살아온 개인 스토리를 보여줄 것이라며 1992년 LA 폭동 등의 한인들의 이야기를 재조명해
미국 내 소수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의 과정을 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재미대한체육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제21회 미주 한인체육대회를 2023년으로 연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미대한체육회는 지난 7월에 구성한 뉴욕 미주체전조직위원회를 해산하고 대회 개최를 위해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20일 희망재단이 질병이나 사고를 당한 서류 미비자 한인 돕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1차로 선정된 3명의 수혜자에게 각각 $1,200씩을 전달했습니다. 11일 진행된 전달식에는 재단을 후원하고 있는 뉴욕 한인회 찰스윤 회장과 20일 희망재단 변종덕 이사장, 김승도 복지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9일 뉴저지 한인 상조회가 사랑의 터키 한미재단에 후원금 $500를 전달했습니다. 한미재단이 한국일보 특별 후원으로 펼치는 사랑의 터키 쌀보내기 캠페인은 한인과 타민족의 불우이웃을 위해 쓰여질 예정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전 세계에서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절기 독감 및 바이러스에 더욱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